여러분, 나이 들어서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부족한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두렵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입니다. 우리가 청년일 땐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계획이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달리게 했던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린 자동차처럼 고요한 정막 속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그때부터 진짜 노후라는 낯선 여행이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이 불행이 되는 것은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뿐이다. 저는 오늘 먼저 그 시간을 지나온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제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어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말년을 후회 없이 사는 5가지 인생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5가지는 당신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 수도 반대로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상담소에 오신 72살의 정혜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상하죠? 평생 갖고 싶었던 돈도 있고 그렇게 속 썩이던 자식들도 다 제 앞가림하며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까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꼼꼼하게 은퇴 준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연금도 3종류나 들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자산도 마련해 두셨죠. 하지만 막상 그토록 바라던 은퇴를 하고 5년이 지나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봐요. 아직 8시야?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먼저 가고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나가자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꼭 감옥처럼 느껴져요. 정 어르신의 말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비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노후 준비는 돈 준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과 남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노년의 삶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말은 합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글도 쓰고 못했던 취미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만 배웠지 제대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달렸고
중년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해야만 하는 일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해야만 하는 일이 사라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자꾸만 좋았던 과거를 붙잡고 왕년의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혹은 다 커버린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삶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감옥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구속일 뿐입니다. 진짜 노후의 자유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부터 시작됩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착각은 지금처럼 살면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지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며 평생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은 점점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은퇴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나는 또 다른 출발입니다. 다만 그 출발에는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단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생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둘째, 돈에 대한 결단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고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되 더 이상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관계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돌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결단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85세에 제가 60대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결단. 70대가 되어도 난 아직 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위해 일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복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준비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소득 구조, 즉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몸으로 때우는 돈벌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 경수는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닭을 튀기니 몸이 견뎌낼 리가 없었죠.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접고 퇴직금만 날렸습니다. 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과 시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제 후배 영식이는 다릅니다. 그는 퇴직 후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우량주 배당금과 작은 오피스텔 월세로 생활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가 들어오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죠.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를 합니다. 돈은 거의 받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보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배당주, 안정적인 임대 수익. 이 네 가지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결단. 평균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 인생이 30년 이상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은퇴 가구가 퇴직 후 10년 이내에 자산을 대부분 소진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출을 계획이 아닌 감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야.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이런 달콤한 속삭임들이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괜한 체면과 과시욕으로 쓰는 돈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제 이웃에 살던 한 분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덜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결국 그분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재산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노후에 돈 관리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뒤 아픈 나에게도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함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만이라도 지출표를 써보십시오. 매달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새고 있는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결단. 우리 세대는 자식이 곧 나의 삶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독한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입니다. 제가 60대였을 때 아들이 결혼 후에도 제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 착각했죠. 하지만 85세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망치면서까지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를 영원히 날지 못하는 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너의 아이를 사랑하거든 그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인생 교육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더 이상 운전사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되 그 둥지 안에 가두려 하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 관계에 대한 결단.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좋은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젊은 날에는 인맥이 힘이었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마음 편한 관계가 힘입니다. 괜히 만날 때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항상 남과 비교하며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의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같다. 뜨거운 햇볕 같은 세상살이에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 같은 친구. 그런 친구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후의 평온은 내가 아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 건강, 내 취미, 내 감정, 내 일상.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노후의 보험이자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저의 60대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70대에 이 결단을 내린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서예를 배우러 갑니다. 몸과 마음을 끝까지 관리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일꾼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건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결단을 내려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결단은 일의 주인 되기, 2. 돈의 주인 되기, 3. 자식에게서 독립하기, 4. 관계의 주인 되기, 5. 내 삶의 주인 되기.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결심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인생을 나누며 우리는 모두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지혜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식 걱정에 잠 못 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20분씩 걷겠다. 나는 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겠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평온하고 품위 있는 노후는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위대한 선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결단으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